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예전 같으면 지나갔을 말이 요즘은 마음 안에 오래 눌러앉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의 결이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어려워질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어려워지는 건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며느리와 저녁 먹고 나면 온몸이 피곤해요. 관계가 숙제처럼 느껴져요. 그게 가장 슬퍼요. 그리고 그 변화가 누가 바꾼 것도 아니라는 걸 어느새 깨닫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래 쌓여온 마음의 역사가 어느 날 드러나는 순간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그 마음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관계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배려하고 기억하는 데 쓰이는 마음의 힘이죠. 관계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20대에는 하루에 10명을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한숨 자고 나면 회복되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갑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카가 놀러 왔어요. 이 시간 있다 갔는데 저는 그날 저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마음의 배터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젊을 때 마음은 버스처럼 금방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기차처럼 서서히 회복됩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10분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10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통화를 끊고 나니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우리 마음에 조심스러움이 늘어난 것은 약함이 아니라 시간의 흔적입니다. 관계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회복 속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회복은 느려집니다. 몸보다 마음의 속도가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우리는 늘 한 박자 뒤에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은 예전처럼 금방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전엔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가라앉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상처가 남아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는 걸 우리는 그제야 알아차립니다. 작은 의견 충돌 하나가 일주일 내내 마음을 흔듭니다. 그 여운은 마음 깊은 곳에서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관계는 이렇게 은근히 우리를 흔듭니다.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세월이 우리를 조금 더 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비슷한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오는지 마음의 결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마음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회복이 느려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작은 말도 마음에 오래 남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예전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만 에너지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관계 사건을 점으로 받아들입니다. 친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날의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그러나 삶의 후반부에 이르면 관계 사건은 면이 됩니다.
한 마리 많은 감정을 한꺼번에 깨웁니다. 작은 돌 하나가 고요한 호수 전체에 파문을 만드는 것처럼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손녀가 할머니는 왜 자꾸 같은 말을 해? 라고 했어요. 그냥 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마음의 오래된 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큰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현재의 감정은 현재만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기억이 함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작은 말에도 마음이 더 크게 요동칩니다. 그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서 쌓여온 기억들입니다. 철학자 베르그송은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총체를 현재 속에 끌고 산다. 그래서 지금의 한마디가 예전의 감정까지 데리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말 한 줄이 과거의 여러 장면을 한꺼번에 불러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오래된 장면이 더 쉽게 떠오릅니다. 작은 말 하나가 평생의 감정을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하고 더 세심하게 반응하는 악기와도 같습니다. 작은 말에도 깊이 울리고 그 말 하나에 마음 전체가 한순간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관계 기억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관계 앞에서 익숙한 반응을 반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요. 가고 싶기도 하지만 안 가고 싶기도 해요. 또는 과도한 배려로 자신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내가 참으면 돼. 또는 평생 해온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어. 지나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많은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작은 말이 옛 감정의 문을 건드리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를 보면 지금의 순간도 더 예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첫째, 관계 에너지가 줄어들고 회복은 느려집니다. 둘째, 과거의 관계 기억이 현재의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할까? 20대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아리 사람들. 그중 한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도 괜찮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관계의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주변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친구들은 이사를 가거나 건강이 나빠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화번호부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할 사람이 5명도 안 돼요. 세월은 사람을 줄이지만 남은 관계의 무게는 늘립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은 미국에 살고 작은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빠 요즘 바빠서 당분간 전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마음이 순간 허전해집니다. 세상이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는 수십 개의 악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악기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오케스트라는 계속 연주됩니다. 다만 현악 사중주는 다릅니다. 단 4개의 악기만 있습니다. 한 악기가 멈추면 전체 음악이 흔들립니다. 삶의 후반부에 이르면 그 4개의 악기가 바로 우리가 평생 지켜온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잃은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 삶의 음악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의 부재가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마음도 더 섬세해집니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얼굴 하나하나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줄어들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기대가 쏠리고 그 기대가 말을 더 아끼게 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상처가 될까봐 먼저 삼키는 말이 늘어납니다.
우리는 기대를 말하지 않지만 그 기대는 어느새 마음의 무게를 바꿔놓습니다. 이 사람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관계는 늘 우리가 생각한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도 바뀌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자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관계의 무게도 함께 바뀝니다. 의존은 때때로 불편함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역할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평생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돌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 감정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스며듭니다. 그 변화는 때때로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제 돌보는 사람이 아닌가?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낯선 순간입니다. 낯설지만 누구나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즉,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 하나하나가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겁다고 해서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교하게 다루어야 할 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방식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 관계가 어려워지는지. 다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우리가 늦게라도 다시 배우는 이유는 관계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도 됩니다. 지금 이야기들은 해야 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5가지를 다 잡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덜 부담스러운 것 하나만 골라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길입니다. 사람이 많아 피곤한 분에게 실천일 정말 소중한 35명만 선택하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 35명만 마음 안에 남겨두기. 모든 관계를 동등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제한적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종이에 현재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모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중 가장 소중한 35개를 선택해 보세요. 그 숫자가 2명이든 7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닿는 사람 그 몇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관계는 천천히 거리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해져도 괜찮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멀리하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5번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피곤했고 정작 가족과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일주일에 2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에게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붙들어야 하는 관계는 분명합니다. 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돌보는 사람을 고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이제 2번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만남 뒤 텅 빈 느낌이 오래가는 분에게 실천. 이 만남 후에는 반드시 휴식 시간을 배치하세요. 만남 후에는 반드시 회복 시간 넣어두기. 관계에도 리듬이 필요합니다. 만남과 휴식, 연결과 독립. 자신의 에너지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항상 함께보다 잠시라도 편안하게 만나는 것이 더 오래갑니다. 한 할머니는 손녀가 방문할 때마다 하루 종일 함께 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지쳐서 다음 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시간 정도 함께 있으면 쉬어야 해.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 손녀는 이해했고 관계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관계의 지속은 함께하는 시간보다 회복하는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세 번째 길입니다. 이번 길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말하다 후회가 잦은 분에게 실천 3대답하기 전 10초만 기다려보세요. 대답하기 전 숨을 한번 고르는 시간 갖기. 누군가 말했을 때 즉각 대답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속으로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이것은 현재의 감정인가? 과거의 기억인가? 같은 상황을 떠올렸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르면 과거의 기억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 10초의 멈춤이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즉각 화를 냈습니다. 다만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를 속으로 물어보세요.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도했고 3개월 후 아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초의 멈춤이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네 번째 길입니다. 기대 때문에 자주 서운한 분에게 실천사 완벽한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완벽한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기.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일 때가 많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기대 옆에 물어보세요. 이것은 꼭 필요한가? 이것 없이도 괜찮은가? 버릴 수 있는 기대는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한 할머니는 평생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감정 표현이 서툴지만 다른 방식으로 나를 사랑한다. 기대를 내려놓자 비로소 남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관계를 기다리다 보면 눈앞에 있는 소중한 관계를 놓칩니다. 기대를 낮출 때 관계는 오히려 따뜻해집니다. 마지막 5번째 길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주 못 만나도 마음은 이어지고 싶은 분에게 실천 5분 통화, 짧은 문자도 충분합니다. 짧아도 충분한 연결로 받아들이기. 관계의 깊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에 있습니다. 깊은 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연결도 의미가 있습니다. 긴 전화가 아니어도 긴 만남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5분 통화도 괜찮습니다. 짧은 문자도 충분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항상 바빴습니다. 다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보내는 짧은 문자 메시지도 연결이구나. 아들이 아빠 잘 지내세요? 라고 문자를 보낼 때마다 할아버지는 잘 지내. 너도 건강해라라고 답장했습니다. 짧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작은 연결 하나가 하루를 덜 외롭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외로움도 우리가 잘 아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단 하나만 가볍게 시도해 보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관계의 길을 바꿉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물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어렵게 느껴질까? 이제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려는 그 마음,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후 잠시 멈춰 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는 무엇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의 작은 걸음이 내일의 마음결을 달라지게 합니다. 관계는 서두르면 멀어지고 천천히 걸으면 가까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서라는 주제로 왜 마음이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지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마음이 열리기까지 기다려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우리를 덜 힘들게 합니다. 마음은 재촉하지 않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누구에게나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곧 관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요.